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 34기 웹파트 YB 유태승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컴포넌트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컴포넌트 설계 중에서도 특히 컴포넌트 주도 개발, CDD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처음은 CDD가 무엇인지, 그리고 CDD 외에 다양한 또 방법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CDD의 원리, 개발 방법, CDD의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DD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도구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 CDD란 일단 영어 약자를 한번 살펴보자면 컴포넌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냥 직역하자면 앞서 나왔듯이 컴포넌트 주도 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컴포넌트 주도의 즉 컴포넌트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이 CD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좀 비슷한 단어,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개 있어서 다양한 좀 방법론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주제로 선정한 CDD,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하는 CDD가 있고요. 앞에 서진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테스트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테스트 주도 개발 TDD, 그리고 도메인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DDD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BDD나 FDD, RDD 등 되게 다양한 개발 방법론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CDD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CDD, 컴포넌트 주도 개발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인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익숙하게 사용하는 페이지 단위의 설계 방식이 아니라 개별 컴포넌트를 단위로 설계하고 그런 제작된 컴포넌트들을 조립하고 합쳐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해가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좀 더 이렇게만 들어서는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DD의 원리입니다. 네, 이거는 앞서 저게 네. 이거는 저희가 익숙한 페이지 기반 설계 방식에서 사용하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데요. 페이지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그 안에 세분화하면서 그 안에를 컴포넌트화 시키는, 즉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CDD는 반대 방향, 바텀업 방식으로 작은 컴포넌트들을 먼저 설계하고 그런 컴포넌트들을 모아서 조립해서 저 더 큰 단위의 페이지로 만들어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을 사용하는 게 CDD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DD가 사실 이 레고 블럭을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약간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제작하는 과정이 레고 블럭을 제작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 블럭들을 조립해서 이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간다라고 약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구체적인 CDD의 개발 방법입니다. 네, 이제 CDD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컴포넌트 설계입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의 가장 작은 컴포넌트들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런 컴포넌트들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최소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조립하고 결합해서 좀 더 기능이 많고 더 복잡한 컴포넌트를 만들어내고 그게 2단계가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복잡한 컴포넌트들과 앞에서 만든 컴포넌트를 다 조립하고 적절하게 합쳐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여러 개의 페이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페이지들을 연결시키고 그 페이지에 실제 데이터들을 주입하면서 그런 페이지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가는 단계를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CDD가 뭔지 그리고 CDD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CDD를 왜 사용해야 하고 CDD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5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향상입니다. 네, 여기서의 퀄리티는 컴포넌트의 퀄리티를 의미하는데요. 컴포넌트가 좀 작은 단위의 독립적인 환경에서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구성을 하다 보면 이 컴포넌트가 훨씬 다양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좀 잘 작동할 수 있게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더 좋은 컴포넌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재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컴포넌트의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DD에서는 컴포넌트를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부터 설계하고 구성하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구성된 컴포넌트는 약간 공통된 부분이 많을 거고 여러 페이지에서 비슷한 부분에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재사용을 위한 컴포넌트를 설계하는 거에 약간 그런 목적에 잘 충족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를 설계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코드의 중복을 줄이는 거는 네, 개발 속도의 전반적인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네, 다음은 유지 보수성 향상인데요. 처음 일단 컴포넌트가 작은 단위의 좀 독립적인 환경에서 구성이 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컴포넌트에서 문제가 오류가 생겨서 그런 오류를 해결해야 할 때 좀 작은 단위의 컴포넌트만 확인하고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정하고 약간 유지 보수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컴포넌트가 되게 작기 때문에 테스트하는데 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만큼 좀 더 정확한 테스트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음은 협업 효율성 증가인데요. 뭐 합세나 이런 다양한 협업 경험에서 뭐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업무를 분배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공통된 컴포넌트 약간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 버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현해야 하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겪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독립적인 컴포넌트들을 배분해서 각자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 컴포넌트들이 독립되어 있고 서로의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같이 협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네,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도입하고 디자이너들도 똑같이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의 디자인을 해준다면 디자인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의 디자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면서 디자이너와 개발자도 거의 병행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좀 팀 전반적인 효율도 되게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 CDD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CDD와 함께 사용했을 때 좀 효율이 좋아지고 뭐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컴포넌트를 위주로 하는 개발 방법론이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술들이고요. 네, 첫 번째는 스토리북입니다. 이번 앱잼단에서도 스토리북을 고민하시는 팀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스토리북이 뭔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토리북은 컴포넌트를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문서에다 올려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컴포넌트를 네, 테스트해보고 특정 시나리오나 특정한 다양한 상태를 테스트해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진행하면은 이 컴포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당연히 되게 프로젝트의 큰 네, 장점이 될 수 있고 이 CDD에 되게 잘 어울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네,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인데 이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은 그 컴포넌트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 시스템으로 이제 화학 모델의 영감을 받아서 화학 모델처럼 원자 컴포넌트, 분자 컴포넌트, 유기체 컴포넌트와 같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결합하면서 구성되는 컴포넌트를 네,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앞서 제가 뭐 레고 블럭 이런 얘기를 했듯이 작은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런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점점 큰 단계로 만들어 간다라는 CDD의 개념과 되게 유사한 개념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CD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CDD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 사실 컴포넌트 개발을 하고 어떤 개발 방법론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개발 방법론들이 존재하고 컴포넌트 개발 방법, 오늘 제가 소개드린 CDD가 사실 개발 방법의 정론이거나 정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컴포넌트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이고 그렇다 보니 약간 좀 컴포넌트에 초점을 맞춘 CDD를 제가 오늘 주제로 들고 나와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 기회를
이번 발표를 기회로 다양한 컴포넌트가 어떤 컴포넌트가 좀 좋은 컴포넌트인지, 컴포넌트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어떻게 프로젝트를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소프트 발표의 마지막은 이게 아니죠. 아무래도 네, 소프트 발표의 마지막은 네, 피드백. 네,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네,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